정부는 영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런데 문득 정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칩니다. 마루 밑,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식이 살아생전에 마루 밑에 뭔가를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는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영식이 이건 나중에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정부는 서둘러 마루로 나갑니다. 마루 한쪽 구석, 영식이 유난히 신경 쓰던 그곳을 바라봅니다.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낡아 보입니다. 정부는 그 널빤지를 손으로 만져봅니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잠에서 깹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만은 조급합니다. 마루 밑에 묻혀 있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아침을 먹고 곧장 마루로 향합니다. 어제 확인했던 그 널빤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정부는 손으로 널빤지 가장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다른 널빤지들과 달리 이것만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널빤지가 조금씩 들립니다.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니. 정부는 중얼거리며 널빤지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마루 밑은 어둡고 흙냄새가 납니다. 정부는 손을 뻗어 안을 더듬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힙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끄집어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나무 상자입니다. 표면에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정부는 상자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정분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식의 손글씨입니다. 정부는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정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식이 정분을 부를 때 쓰던 그 다정한 말투입니다. 정분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70년이 넘은 한옥의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입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장독대를 비추고 그 옆 평상에는 빨간 고추가 가득 널려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루에 앉아 고추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지 오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이놈의 고추가 올해는 왜 이리 작은지 모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부는 고추 한 움큼을 들어 햇빛에 비춰봅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정분이 가장 익숙해진 것은 바로 이 고요함입니다. 남편 영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울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는 고요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그 나무도 이제는 가지만 앙상합니다. 작년 태풍에 큰 가지 하나가 부러진 뒤로 감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영식은 이 감나무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다가 정분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감이 몇 개나 열릴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정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시집와서 이 집에서 늙어가는 동안 정부는 수없이 많은 계절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민들레가 피고 여름에는 처마 및 제비집에서 새끼들이 울어댔습니다. 가을에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계절 속에 영식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큰아들 경수는 20년 전 사업을 한답시고 올라갔고 딸 경희는 시집을 서울로 갔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올까 말까 합니다. 작년 추석엔 경수가 전화로 어머니,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상도 혼자 차리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영식의 사진 앞에서 술잔을 올리며 정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집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지. 정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이 말은 남편 영식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영식은 목수였습니다. 이 한옥도 영식이 직접 손을 보며 고쳐가며 살았습니다. 처마가 기울면 기둥을 보강하고 마루가 삐걱거리면 널빤지를 갈았습니다. 영식은 늘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제 맛이 난다고, 사람이 떠나면 집도 죽는다고요. 정부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집은 아직 살아있지만 정분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추를 다 다듬고 나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찬장에서 된장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엽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정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두부 한 모를 꺼냅니다. 혼자 먹기엔 많지만 정부는 늘 두세 끼 분량을 한 번에 끓입니다.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니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 육수를 우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마저도 정분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이 소리만큼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정부는 쌀을 씻어 밥을 안 칩니다. 예전엔 가마솥에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전기밥솥을 씁니다. 경수가 몇 년 전에 사다 준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밥이 지어지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가마솥에서 지은 밥이 그립습니다. 누룽지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저녁 무렵 정부는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마을 어귀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마을 사람들이 정분네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분이 댁 저녁 먹었어요? 하며 정겹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에 남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정분 같은 노인들 뿐입니다. 마을 입구 슈퍼도 문을 닫은 지 오래고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집도 이제 얼마나 더 버틸까? 정부는 한숨을 쉬며 마루 기둥을 쓰다듬습니다. 70년이 넘은 이 기둥은 여전히 튼튼하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결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집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낡았지만 속은 여전히 단단하다고요. 영식이 손수 다듬은 이 기둥, 이 마루, 이 처마 하나하나가 정분에게는 추억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칩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정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 집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정부는 영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가네요. 사진 속 영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정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보가 바람에 펄럭이고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봅니다. 마을 이장인 덕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덕수는 정분을 보자마자 손을 흔듭니다. 정분이 댁 계시네요. 아이고,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부는 빨래 집게를 손에 든 채 반갑게 인사합니다. 덕수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한옥의 처마와 기둥, 그리고 오래된 장독대를 바라보는 덕수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습니다. 정부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정분이 댁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덕수는 마루에 올라앉으며 정분을 손짓합니다. 정분도 덕수 옆에 앉습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정분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기 정분이 댁. 사실은 말이죠. 덕수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엽니다. 이번에 우리 마을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군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재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재개발이라니요. 이 집을 헐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정부는 입술을 떨며 덕수를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분이 댁도 아시잖아요. 마을이 너무 낡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집들도 다 무너져가고 있고요. 군에서 이 일대를 정비해서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덕수의 말이 계속 이어지지만 정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니요. 이 한옥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이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 집은 70년이 넘은 집이에요. 우리 남편이 손수 고치고 가꾼 집이라고요. 정분이 댁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청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보상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도시에 나가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지만 정분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보상금으로 편하게 살라니요. 이 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이장 앞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정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덕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한 달 안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집들도 다 낡아서 말이죠. 덕수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섭니다. 정부는 멍하니 앉아서 덕수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히고 정부는 혼자 남습니다. 마당의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장독대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정분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재개발이라니. 정부는 중얼거리며 마루 기둥을 붙잡습니다. 영식이 손수 세운 이 기둥,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 마루가 삐걱거리면 널빤지를 갈아 끼우던 영식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 집 곳곳에 영식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헐어버린다니요. 정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벽장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영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젊은 시절 영식과 정분이 마당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분의 손에 쥐어집니다. 정분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분은 영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런데 문득 정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칩니다. 마루 밑.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식이 살아생전에 마루 밑에 뭔가를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는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영식이 이건 나중에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정부는 서둘러 마루로 나갑니다. 마루 한쪽 구석, 영식이 유난히 신경 쓰던 그곳을 바라봅니다.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낡아 보입니다. 정부는 그 널빤지를 손으로 만져봅니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기 내 삶이 다 묻혀 있는데. 정부는 중얼거리며 마루를 내려다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식은 왜 거기에 무언가를 묻었을까요?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당장 파보고 싶지만 해가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파봐야겠다고 정부는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개발 소식과 마루 밑에 묻힌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입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떠나야 할까요? 정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잠에서 깹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만은 조급합니다. 마루 밑에 묻혀 있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아침을 먹고 곧장 마루로 향합니다. 어제 확인했던 그 널빤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정부는 손으로 널빤지 가장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다른 널빤지들과 달리 이것만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널빤지가 조금씩 들립니다.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니. 정부는 중얼거리며 널빤지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마루 밑은 어둡고 흙냄새가 납니다. 정부는 손을 뻗어 안을 더듬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힙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끄집어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나무 상자입니다. 표면에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정부는 상자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정분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식의 손글씨입니다. 정부는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정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식이 정분을 부를 때 쓰던 그 다정한 말투입니다. 정분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정분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너랑 결혼한 지 20년이 되던 해야. 나는 목수일을 하면서 이 집을 지켜왔고 너는 늘 내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지.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집은 내 것이야. 이 집은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집이고 너를 위해 고친 집이야. 절대 이 집을 잃지 마. 이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정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정분의 손이 멈춥니다. 정분아, 내게는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온다면 그때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 정부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힙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라니요. 영식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단 말입니까?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실수를 했어. 너를 만나기 전, 아니, 너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그때 나는 혼란스러웠고 약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도 나는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이 집만은 꼭 지켜줘. 편지는 그렇게 끝납니다. 정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영식의 실수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정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영식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정분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정분은 상자를 다시 살펴봅니다. 혹시 다른 편지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며 영식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영식은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마루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여보, 당신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영식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발견하다니요. 정부는 영식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편지 속의 영식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분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도 힘듭니다. 정부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장독대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정분의 세상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 집은 내 것이야. 절대 이 집을 잃지 마. 영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영식은 이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편지 속의 비밀도 궁금하고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정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식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영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식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밀이 뭐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영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 있을 뿐입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 사이 편지를 수없이 다시 읽었지만 영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만 커져갈 뿐입니다. 정부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대문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봅니다. 검은색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큰아들 경수입니다. 어머니. 경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분을 부릅니다. 정분은 빨래를 내려놓고 경수를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입니다. 경수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머리를 넘긴 모습입니다. 도시 사람 냄새가 물씬 납니다. 아이고, 경수야. 무슨 일로 내려왔니? 정부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경수가 갑자기 내려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수는 마루에 올라서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낡은 한옥을 바라보는 경수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역시나 그 얘기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수는 마루에 앉으며 정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이 집은 곧 헐립니다. 보상금 받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살기 편합니다. 경수의 말투는 단호합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경수야,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했던 집이야. 정부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경수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어. 이 집을 절대 잃지 말라고 했단다. 경수는 편지를 받아 대충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나보다 딴 여자를 더 사랑했잖아요. 경수의 말에 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딴 여자라니요. 경수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경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경수는 비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는 모르셨나 봐요.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밖에서 어떤 여자랑 만나는 걸 말이에요. 정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경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편지에 쓰인 영식의 실수가 바로 그것일까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며 경수를 바라봅니다. 그게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이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싫었고 이 집에 얽힌 모든 게 싫었어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식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편지에 용서를 구했던 걸까요? 정부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경수야, 내 아버지는 이 집을 사랑했어. 우리 가족을 사랑했단다. 정부는 애써 영식을 변호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전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제 끝입니다. 재개발은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 혼자 버티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경수는 일어서며 정분을 내려다봅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실 건지 아니면 혼자 여기 남으실 건지. 하지만 재개발은 어차피 진행됩니다. 어머니가 동의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경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정부는 경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경수야,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경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차에 올라타고 곧 차가 멀어져 갑니다. 정부는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영식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을까요? 경수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실수를 했어. 영식의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정부는 눈물을 흘립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15년을 영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영식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요.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정부는 영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영식은 여전히 웃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장독대 위로 구름이 지나갑니다. 정분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이 집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식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영식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정분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늘 정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영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정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말도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경수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영식의 비밀이 무엇이든 이 집에는 여전히 정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경수가 다녀간 다음 날 정부는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요즘은 수돗물이 나오지만 정부는 가끔 우물물이 그리워 이곳을 찾곤 합니다. 우물가에는 이웃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분이 다가가자 할머니들의 대화가 뚝 끊깁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분이 댁, 어서 오세요. 순덕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정부는 인사를 받으며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댑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분이 묻자 할머니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곧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정분이 댁, 저기 말이죠. 마을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정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영식이 씨 얘기예요. 영식이 씨가 젊은 시절에 다른 여자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요.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알고 있다니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며 할머니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돈 소문인가요? 오래됐어요. 근데 정분이 댁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지요. 영식이 씨 돌아가시고 나서 정분이 댁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순덕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우물가에 주저앉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정분만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여자가 누구였나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후에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옆 마을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자였지요. 영식이 씨가 그 집 지붕을 고쳐주러 갔다가 인연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식이 목수일을 하러 다니던 시절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의심 없이 영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분의 질문에 할머니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이. 그 단어에 정부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가를 짚고 일어섭니다. 물동이도 챙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들이 뒤에서 정분이 댁 하고 부르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듭니다. 정부는 편지를 읽으며 영식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있다. 이 문장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편지 뒷면을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더 쓰여 있습니다. 정부나, 내게는 내가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어. 내가 약했던 순간에 생긴 아이야.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했어. 그 여자도 그 아이도 떠나보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보내주는 것뿐이었어.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너야. 그것만은 믿어줘. 정부는 편지를 읽으며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영식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니요. 정부는 오열합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영식을 믿었던 세월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요? 정부는 영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사진 속 영식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정부는 사진을 집어 던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아직도 영식이 그립고 아직도 영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편지를 붙잡고 울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솟구칩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집을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재개발 문제도 경수의 압박도 모든 것이 정부를 짓누릅니다. 영식의 비밀까지 알게 된 지금 정부는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고요한 밤 한옥 안에는 정분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실 뿐입니다.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며 영식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분이 댁 계세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릅니다. 한참 후에 정부는 마지못해 일어나 대문을 엽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정분이 댁. 얼굴이 왜 이래요? 밥은 먹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분의 손을 잡아 끌며 마루로 올라갑니다. 정분은 힘없이 따라갑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분을 마루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습니다. 정분이 댁 미안해요. 그날 우물가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서 말이에요. 제가 입이 가벼워서 그랬어요. 순덕 할머니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정분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분이 댁, 그래도 들어보세요. 영식이 씨 얘기 말이에요. 정부는 순덕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영식이 씨가 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몇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영식이 씨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주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며 듣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영식이 씨는 그 후로 정분이 댁한테 더 잘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영식이 씨가 정분이 댁을 얼마나 아꼈는지 말이에요. 집도 손수 고치고 마당에 꽃도 심어주고 정분이 댁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다 주고요.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식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정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덕이 댁, 그래도 영식이는 나를 배신했어요.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영식이 씨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정분이 댁, 그래도 당신 남편이 제일 지키고 싶었던 건 당신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분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영식이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정분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정분이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영식이 씨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평생 후회했어요. 그래서 정분이 댁한테 더 잘해주려고 애썼던 거예요. 정분은 순덕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편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너야. 그것만은 믿어줘. 영식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정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하지만 순덕이 댁,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영식이를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분의 등을 토닥입니다. 정분이 댁,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영식이 씨도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평생 뉘우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정분이 댁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정분은 눈물을 닦으며 마당을 바라봅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장독대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영식이 가꾸고 지켰던 이 집, 이 마당이 새삼 다르게 보입니다. 영식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이 집을 사랑했고 정분을 사랑했습니다. 정분은 품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순덕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영식이가 남긴 편지예요. 이 집을 지키라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한참 후에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정분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정분이 댁, 영식이 씨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영식이 씨가 정분이 댁을 위해 지키고 가꾼 사랑의 증거예요. 정분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영식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정분을 위해 이 집을 지켰습니다. 마루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에 영식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분이 댁, 재개발 때문에 힘드시죠? 순덕 할머니의 질문에 정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수가 이 집을 팔라고 해요.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 집은 정분이 댁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영식이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정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영식이 심었던 그 나무는 비록 가지가 부러졌지만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영식이 실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영식이 정분을 사랑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분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지켜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순덕이 댁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정분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밥 좀 먹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순덕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냅니다. 정분은 마루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비록 부족했어도 너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영식의 진심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정분은 편지를 품에 넣고 눈을 감습니다. 영식을 용서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식의 사랑만큼은 믿기로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군청 직원들이 앞쪽에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정분도 순덕 할머니와 함께 회관으로 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경수가 보입니다. 경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경수는 정분을 보자 다가옵니다. 정분은 경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수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경수는 서류를 꺼내 정분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분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정분은 품속에서 영식의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를 꼭 쥐고 회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고 군청 직원이 재개발 계획을 설명합니다. 보상금 얘기, 새 아파트 배정 얘기가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젊은이들도 없고 집들도 낡아서 재개발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군청 직원이 말합니다. 그럼 동의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갑니다. 순덕 할머니도 정분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재개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곧 경수가 정분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이제 서명하세요. 경수는 펜을 건네며 재촉합니다. 하지만 정분은 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이 정분을 바라봅니다.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어 올립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경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수야,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를 들어보세요. 정분은 편지를 펼칩니다. 손이 떨리지만 정분은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정분아, 이 집은 내 것이야. 절대 이 집을 잃지 마. 이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정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정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 편지는 제 남편 영식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70년 된 우리 집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영식이는 이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영식이가 손수 고치고 가꾼 집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입니다.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영식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저질렀어요. 하지만 영식이가 제일 사랑했던 건 저였고 이 집이었습니다. 영식이는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칩니다. 정부는 경수를 바라봅니다. 경수야, 내 아버지는 실수를 했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실수를 평생 후회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 이 집을 사랑했단다. 경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부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이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는 제 남편의 숨결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 집에서 울고 웃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이 모든 게 이 집에 담겨 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이 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재개발을 하신다면 다른 집들은 허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집만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편지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때 순떡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정분이 된 말이 맞아요. 그 집은 우리 마을의 역사예요. 7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집인데 그냥 허물 수는 없어요. 순덕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을 이장 덕수도 일어섭니다. 군청 직원분들, 정분이 댁 한옥은 보존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까요?
군청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한참 후에 담당자가 말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존 가치가 인정되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경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수에게 다가갑니다. 경수야. 정분이 부르자 경수는 고개를 듭니다. 경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정분 앞에 앉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도 싫었고 이 집도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실수를 했지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요. 경수는 정분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정분은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경수야, 괜찮아. 이제 괜찮단다. 정분도 눈물을 흘립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도 눈물을 훔칩니다. 정분은 편지를 경수에게 건넵니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야. 읽어봐. 경수는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한참 후에 경수는 편지를 정분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엄마, 이 집 지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분은 경수를 안아줍니다. 모자가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에 회관 안의 사람들도 박수를 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정분 내 한옥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마치 영식이 돌아온 것처럼 감나무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한옥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정분네 집은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한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7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한 목조 건축물이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정식으로 제외되었고 군청에서는 오히려 한옥 보수 지원금까지 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루에 앉아 고추를 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마당에서는 경수의 아들, 정분의 손자인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옥 안에 가득합니다. 할머니, 감 따주세요. 민준이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소리칩니다. 정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오시면 따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할아버지라니요. 하지만 정부는 마음속으로 영식을 떠올립니다. 영식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주었을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경수가 들어섭니다. 경수는 요즘 주말마다 내려와 정분을 돌봐줍니다. 한옥 수리도 경수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영식이 했던 것처럼 마루 널빤지를 갈고 기둥을 보강하고 지붕도 새로 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경수는 정분에게 다가와 인사합니다. 정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날씨가 참 좋구나. 아이들 데리고 왔니? 네,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경수는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정분도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이 한옥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경수야, 내가 요즘 이렇게 자주 내려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분의 말에 경수는 정분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불효했어요. 아버지도 오해했고 엄마한테도 소홀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경수의 말에 정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부는 경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경수는 일어서서 감나무로 갑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나무에 기대고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빠, 조심해요. 경수는 감을 하나씩 따서 아이들에게 건넵니다. 아이들은 감을 받아들고 좋아합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식이 했던 것처럼 경수가 감을 따주는 모습이 정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녁 무렵 정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짓습니다. 경수와 아이들이 함께 먹을 저녁 식사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날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경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아이들도 여기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 그럼 자주 내려오너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분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되고 경수와 아이들이 방에서 잠이 듭니다. 정부는 마루에 나와 앉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품에서 영식의 편지를 꺼냅니다. 이제는 많이 낡아서 구겨진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경수도 이제 이 집을 사랑해요. 손주들도 이 집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영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영식도 사람이었고 실수를 했지만 정분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집에 담겨 있습니다. 여보,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이 집이 그 증거니까요. 정부는 편지를 무릎 위에 고이 놓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봅니다. 감나무가 달빛에 빛나고 장독대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정부는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경수와 손주들이 자주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도 가끔 들러 인사를 건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영식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영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집을 남겨줘서 고마워요. 달빛 아래 정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를 스치고 감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립니다. 70년 된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분의 삶을 품고 영식의 사랑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정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정부는 이제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